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기간 동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미국 집값. 미국 집값 오늘 뉴스에서도 보셨죠? 미국 집값 34년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집값은 작년에 비해서 19%나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미국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가서 작년에 비해서만 해도 거의 20% 육박하게 집값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한국보다는 굉장히 오름세가 조금입니다.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지금 여기 살고 있으면서 미국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컨텐츠는 과연 이 미국 집값 크래시가 올 것인가, 버블이 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뉴스 앞에 그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에 미국 집값 오르는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여기 적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미국 집값 버블일까 아니면은 붐일까?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집값이 쓸데없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버블이 빵 터지면서 미국 집값이 폭락을 할 것이다. 예전은 그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었죠. 과연 그것이 올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은 그냥 미국 집값은 그냥 붐일까, 사람들이 정말 수요가 많아가지고 사는 것일까, 이거 두 개를 한번 알아보자고.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 미국 집값 폭락을 할 것인가, 지금 집을 사야 하나 아니면은 폭락을 했을 때 집을 사야 하나, 그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뉴스 썸네일에 올려드렸던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미국 집값이 1900년대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뭐 당연히 이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쭉 올라가다가 2008년쯤에 리만 사태가 올라오죠. 리만 사태가 이렇게 빵 터지면서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왜 이렇게 터졌냐 하면은 다들 아시죠? 서프라임 사태, 서프라임 사태 때 이 집값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쭉 올라가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거 그래프가 더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빵 터졌을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전에 그 피크 때를 넘어섰죠. 어쨌든 이때가 바로 버블이었죠. 버블. 2008년도 때 이 부동산 이 집값이 이제 버블이 빵 터지면서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 폭락을 한 이유는 바로 서프라임 사태입니다. 이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일어나고 주가도 폭락을 하고 집값도 뭐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고, 이 서프라임 사태는 무엇이냐, 뭐 다들 아실 테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이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임 론하고 이제 서프라임이 있습니다. 서프라임은 이 론, 이 모기지, 그러니까 이제 대출,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하는 것을 이제 프라임 론이라고 하고, 자격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론을 주는 거, 모기지를 주는 거, 굉장히 높은 이자로 모기지를 주는 게 바로 서프라임입니다. 서프라임. 이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집을 사면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빌렸어요. 능력도 되지도 않는데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니까, 그냥 뭐 그때는 뭐 개이름으로도 돈을 마구 빌려줬다고 해요. 말도 안 되죠. 저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플러턴에 망했었죠. 그때. 나중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고, 이때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서프라임 모기지를 얻어가지고 집을 사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집값을 내지 못하니까 그때 서프라임 사태 빵 터지면서 주가 내려가고, 부동산 버블 터지면서 쭉 내려가고, 집값 이때 뭐 난리도 아니었죠. 2010년도 막 2011년도 뭐 2009년도 뭐 그때 막 집값이 막 어마무시하게 쌌잖아요. 이게 그때가 바로 이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부동산 버블이 그렇게 난 건데, 그런데 바로 요때 우리는 지금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요 사태,
요 사태 바로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지금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 네, 그리고 이것은 과연 버블일까 아니면 그냥 붐일까? 네,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몇몇 분들은 분명히 이 집값 이거 버블이다. 네, 분명히 떨어진다. 이제 조만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고 그러면은 집값도 예전처럼 개폭락한다. 그때 나는 집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전혀 버블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붐이다, 사람들이 이제 집을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왜 이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이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원하고 집을 사게 되면서 이렇게 집값이 올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원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빵 터지게 되면서 미국 정부가 예전을 생각을 한 거예요. 요때를 생각을 한 거죠. 주식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빵 터지면서 이게 경기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예전 미국 대공황 때 같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맞이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미국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러니까 미국이 2020년도 한 3월쯤에 2월 말인가?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팬데믹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이제 락다운을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빵 한 다음부터 주식 어마무시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마무시하게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제가 참 바보였죠. 뭐 어쨌든 간에 그때 미국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또 대공황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뿌리게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돈을 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금리를 내리는 거죠.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빵 내렸어요. 빵 내리니까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바로 전에는 금리가 이 집을 사기 위한 이 금리가 보면은 거의 4%대였어요. 4%대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터지고 이제 정부에서 돈을 뿌려야 되니까 이 금리가 그냥 제로금리까지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는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기지가 3%대까지 갑자기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게 더 심각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그리고 사망자들 수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폭망을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계속 내리고 돈을 이제 풀기를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quantitative ease,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제 돈을 이제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막 풀기 시작을 하고 금리는 계속 제로금리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0%일지라도 모르지만 이제 보통 사람이 이제 집을 사면서 얻는 모기지율은 0%가 아니거든요. 0%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0%, 0.25%를 은행에서 이제 나라에서 은행,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한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0.25%로 그리고 막업을 붙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모기지로 이제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3%로 내려갔어요. 4. 몇 %에서 3%대로 내려갔다가 그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금리가 2%대까지 내려갑니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역대 최저 금리라고 해요. 2%대도 계속 내려가면 거의 2.5%까지 내려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굉장히 심했을 때 2.5%까지 픽스드 레이트, 이 모기지 론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집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히스토리컬리 로우한 이 금리, 이 모기지 금리 때문에 이거 집 사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다 보니까 도시에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도시에 살아? 일도 이제 나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도시에 빡빡하게 이제 좁은 집에서 사냐?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교외로 이제 도시 근방에 있는 이제 큰 집들로 많이들 이사를 가게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막 금리도 막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집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금리, 최저금리,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일어난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다 보니까 집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서플라이하고 디맨드, 이 그래프에 따라 가지고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집값 평균이 여기서 뭐 대략 한 30만 불대였다가 계속 올라가요. 뭐 37만, 지금 뭐 37만 불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뭐 20 몇만 불대에서 37만 불대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저한테도 댓글 굉장히 많이 다루셨어요. 이게 지금 미국 집값 버블이냐 아니면 붐이냐, 지금 집을 사도 되냐, 아니면은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버블 터지면은 그때 집값이 폭락을 했을 때 사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집을 아직도 안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때도 안 사고, 이때도 안 사고, 이때도 안 사고, 이때도 안 사고, 집을 계속 안 삽니다. 언젠가 폭락을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안 사요. 그런 사람들은 집 못 사요. 그런 사람 집 못 사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과연 이 미국 집값이 버블일까 붐일까 계속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집을 많이 삽니다.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집은, 나와 있는 집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막 어마무시하게 오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막 어마무시하게 막 쭉쭉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쭉쭉 오르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때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 때, 이때 왜 집값이 또 이렇게 더 많이 폭락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 막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었을 때 정부에서 뭐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론을 아무한테나 막 줬었을 때 집값이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면서, 이때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집을 지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도 많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때 미국이. 그래서 이때 서프라임 터졌을 때 더 심각하게 부동산 폭락이 있었죠. 버블이었죠. 완전한 버블. 이 당시 때는 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서프라임 론,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돈 계속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이 더 많은 집을 사게 되고, 버블이죠, 버블. 완전 버블. 완벽한 버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딱 폭락을 했는데, 지금 이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은행들이 이 모기지 론을 줄 때 과연 예전같이 서프라임 같이 론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이 서프라임 사태를 겪고 난 뒤로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모기지 론을 얻을 때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인컴, 그러니까 자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몇 달치를 줘야 되고, 그리고 직장을 얼마나 다녔는지, 지금 자산은 얼마나 됐는지, 정말 이 집을 삼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모기지 이 페이먼트를 낼 수가 있는지 엄청나게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삼에 있어가지고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됐죠. 이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집을 많이 사면서,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면서 집값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이때랑 지금 틀린 게, 이때는 그냥 은행에서 막 돈을 막 아무한테나 빌려줬었기 때문에, 이 론, 이 모기지를 아무한테나 줬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을 많이 사가지고 그때 집값이 말도 못하게 올랐죠. 완벽한 버블, 퍼펙트한 버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 렌트를 살던 사람들이 모기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뭐 2점 몇 %니까 이거는 역대 최저치거든요. 역대 최저치니까 실수요자들이,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교외로 나가서 집을 사고, 그리고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직한 론, 정직한 모기지만 지금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집들에. 정직한 론, 이 모기지만 집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 버블일까요? 버블일까요? 이 모든 사태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집값은 버블보다는 붐에 더 가깝습니다. 붐에 훨씬 더 가까워요. 진짜 실수요자들이
이 저금리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모기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거쳐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버블은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은 붐입니다. 붐. 거기에다가 예전에 이때 서프라임 사태 때 미국에서 집을 필요 이상으로 지었었던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는 오히려 미국에서 집을 적게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플라이가 없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미국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 지금 살 집이 없어요. 새 집도 지금 언더로 컨스트럭션이 되고 있어가지고 새 집도 살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뭐 집을 팔 일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디맨드로 서플라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디맨드는 높고 서플라이는 낮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라고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오르고 있는 이 집값을 보게 되면은 우선 금리가 낮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모기지를 받을 때 정직한 론들이고, 거기에다가 서플라이가 모자르고 집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때 2008년도에 이 서프라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부동산 상승, 미국의 집값 상승은 버블보다는 붐에 훨씬 더 가까워요. 훨씬 더 가까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미국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분명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살짝 높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폭락을 할 것이냐, 버블이 터질 것이냐? 아닙니다. 버블이 아니라 지금은 붐이에요. 미국 집값은 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집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은 지금 버블이 아니고 집값은 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신이 렌트를 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집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신이 돈을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집을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 않고 알아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뭐 주식 얘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얘기라든지 그냥 제가 뉴스들 보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집값 붐입니다. 붐. 버블 절대 아니에요. 버블 아니에요. 미국 집값은 2008년도처럼 이렇게 폭락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내려가긴 내려갈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집을 짓고 있는 거 더 많이 지은 뒤로부터는 어느 정도 이 집값이 안정이 되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폭락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것도 말이 돼요.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오늘 컨텐츠의 결론은 지금 미국 집값 폭등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폭등 수준인데, 이것은 버블은 아니다. 버블은 아니다. 이것은 그냥 붐이다. 나중에 폭락을 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폭락은 없겠죠. 분명히 뭐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요런 폭락은 없을 거다. 요런 폭락은 없을 거다라는 게 오늘 제 컨텐츠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서프라임 사태 때랑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미국 집값은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기 때문에 미국 집값의 폭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나는 집을 폭락을 했을 때 사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절대 집 못 삽니다. 절대 집 못 사요. 자신이 능력이 되고, 만약에 자신이 지금 능력이 되고 자신이 지금 집이 없어, 그리고 자신이 집이 필요해, 그러면 그냥 사시면 돼요. 첫 번째 집은 자신이 필요하고 능력이 될 때 그냥 아무 때나 사시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이런 버블, 완벽한 버블이 아닌 이에야 자신이 필요하실 때 집을 사시면 돼요. 뭐 두 번째 집, 그러니까 투자 용도가 굉장히 짙은 집들은 당연히 살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렌트 집에 살고 있고 어느 정도 돈이 조금 있어. 돈이 조금 있는데 나는 집값이 너무 비싸. 폭락할 때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쭉 사시면 됩니다. 렌트에 그냥 쭉 사시면 돼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계산까지는 아니지만 뭐 대개남 시리즈는 아니지만 뭐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네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